오늘 우리는 지구에서 가장 외딴 지역 중 일부를 탐험할 것입니다. 시간마저 멈춘 듯한 감각과 고요 속에서 번성하는 삶이 존재하는 숨겨진 섬들을 만나보세요. 이 5곳의 외딴 여행지는 현대 문명에 닿지 않은 세계를 드물게 엿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기 독수리를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무료이며 제가 더 놀라운 모험을 가져오도록 영감을 줍니다. 트리스탄 다쿠냐, 지구에서 가장 외딴 공동체. 트리스탄 다쿠냐는 남대서양에 고립된 군도로 종종 지구에서 가장 외딴 거주지로 여겨집니다. 이 화산섬은 가장 가까운 거주지에서 1700마일 이상 떨어져 있어 진정한 고립을 상징합니다. 1506년 포르투갈 탐험가 트리스탕 다쿠냐가 처음 발견했지만 가혹하고 살기 힘든 환경 때문에 수세기 동안 인간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았습니다. 1810년 미국 탐험가 조나단 램버트가 섬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했으나 19세기 영국에 의해 식민지 시기에 전략적 위치로 인해 합병되었습니다. 오늘날 약 250명의 사람들이 트리스탄 다쿠냐에 거주하며 유일한 마을인 에든버러 오브 더 세븐 시즈에 살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주로 섬의 초기 정착민들의 후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글래스, 그린, 레페토와 같은 성을 가지고 있어 초기 정착민들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섬의 외딴 위치에도 불구하고 트리스탄 다쿠냐의 주민들은 독특하고 자급자족적인 생활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어업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급 농업을 통해 식량을 충당합니다. 섬의 고립은 협력과 공동책임이 생존에 필수적인 긴밀한 공동체를 형성하게 했습니다. 섬에는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작은 병원이 있지만 심각한 건강 문제의 경우 주민들은 남아프리카로 이송되어야 합니다. 섬의 아이들을 교육하는 한 개의 학교와 필수 물품을 제공하는 작은 상점이 있습니다. 전력은 디젤 엔진을 통해 공급되며 더 큰 전력망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대적 편의시설이 제한적임에도 트리스탄 다쿠냐의 주민들은 환경이 주는 도전에 맞서 안락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트리스탄 다쿠냐의 자연 경관은 거칠면서도 아름답습니다. 섬의 화산 기원은 극적인 절벽과 풍부한 야생 생물이 있는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섬 주변 해역에는 희귀한 바다새와 해양 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과학자들과 자연 애호가들에게 천국과 같은 장소입니다. 트리스탄 다쿠냐는 방문하기 쉽지 않지만 손대지 않은 아름다움과 회복력 있는 주민들 덕분에 진정으로 독특한 세계의 일부로 여겨집니다. 피케온 섬, 바운티오 반란자들의 후손이 사는 곳. 피케온 섬은 지구에서 가장 외딴 지역 중 하나로 태평양 한가운데 칠레와 뉴질랜드의 먼 해안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약 60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작고 고립된 거주지 중 하나입니다. 이 섬의 고립과 복잡한 역사는 탐험가와 역사가들에게 흥미로운 매력을 제공합니다. 피케온 섬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17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국 군함 MSM 바운티후에 탑승한 선원들이 플래처 크리스천의 주도로 윌리엄 블라이 선장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 후 선원들은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 항해했고 결국 사람이 살지 않던 작은 피케온 섬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타히티에서 데려온 폴리네시아 여성들과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며 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피케온 섬 주민들은 대부분 반란자와 폴리네시아 여성들의 후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동체는 긴밀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피케언의 고립은 현대 개발로부터 섬을 지켰습니다. 섬에는 공항이 없으며 오직 배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데 기상과 해양 조건에 따라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긴 여행 덕분에 피케언 방문은 매우 드문 경험으로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매력을 더합니다. 그러나 섬의 고립은 도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섬의 인구는 고령화되고 있으며 많은 젊은 주민들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섬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피케언의 미래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섬에 남아있는 주민이 몇십 명에 불과해 젊은 세대가 교육과 취업 기회를 위해 섬 밖으로 떠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이 독특한 문화와 생활 방식을 보존하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케언 주민들은 자신들의 유산과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어와 타히티어가 혼합된 독특한 언어인 피커 언어를 사용하며 이는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로 세대 간 전승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바운티오 반란자들의 도착을 기념하는 제연 행사와 축제를 통해 역사를 기립니다. 이 행사들은 단순한 역사적 공연을 넘어 섬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며 피케언의 이야기가 잊히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주민들은 나무 조각품과 전통 직물과 같은 수공예품을 제작하며 이는 섬의 폴리네시아와 영국의 뿌리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공예품은 관광객에게 판매되기도 하지만 섬의 창의성과 회복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피케언 섬을 방문할 기회를 얻는다면 이는 마치 시간이 멈춘 세계를 들여다보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 섬의 경이로운 자연미와 풍부하고 파란만장한 역사는 피케언을 잊을 수 없는 여행지로 만듭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케언 섬은 생존, 문화, 그리고 바운티 반란자들의 지속적인 유산을 상징하는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파머스턴 섬, 태평양의 가족 중심 섬. 뉴질랜드에서 북동쪽으로 약 2,000마일 떨어진 파머스턴 섬은 태평양에서 가장 고립된 거주지 중 하나입니다. 약 62명의 주민이 사는 이곳은 고립된 환경이 독특하고 회복력 있는 생활 방식을 만들어낸 곳입니다. 섬 주민들은 1860년대에 섬에 도착한 영국인 윌리엄 마스터스의 후손들로 그가 데려온 폴리네시아 여성들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세대를 거쳐 이 작은 공동체는 긴밀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며 자급자족과 협력을 중심으로 한 생활 방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머스턴 섬의 생활은 단순함과 자연 의존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섬에는 상점, 은행 또는 다른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없으며 주민들은 어업과 소규모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주변 바다에서는 풍부한 어획량을 얻을 수 있으며 섬의 비옥한 토양은 코코넛, 타로, 브레드프루트 등의 재배를 지원합니다. 그러나 자급자족 생활에는 도전 과제도 따릅니다. 섬에는 자연적인 담수원이 없어 빗물을 모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신중히 관리해야 합니다. 섬의 전력은 디젤 발전기를 통해 하루 약 6시간 동안만 공급됩니다. 파머스턴 섬에 도착하는 것은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공항이 없고 배로만 접근할 수 있으며 이는 기상 조건에 따라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립은 외부 방문객을 드물게 만들며 섬 자체는 외부 세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현대적 편의시설이 없는 환경에서 섬 주민들의 생활은 공동체, 가족, 상호지원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이들의 일상은 전통과 조화를 이루며 지속되고 있습니다. 파머스턴 섬을 방문하게 된다면 이는 마치 과거로 돌아가는 듯한 특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섬에서의 하루하루는 가족 유대감, 자원 활용 능력, 그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현대 사회가 점점 더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파머스턴 섬은 단순함의 힘과 고립된 공동체의 회복력을 상기시키는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인트 헬레나, 나폴레옹의 마지막 유배지이자 고립에 숨겨진 보석. 세인트 헬레나는 세계에서 가장 외딴 섬 중 하나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그의 마지막 유배 생활을 보낸 곳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프리카 해안에서 1200마일 이상 떨어진 이 화산섬은 남대서양에 위치해 있어 지구에서 가장 고립된 장소 중 하나입니다. 1502년 포르투갈 탐험가들에 의해 처음 발견된 세인트 헬레나는 식민지 시대 동안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를 오가는 배들이 경유지로 활용한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이 고립된 위치는 1815년 나폴레옹을 유배시키기에 이상적인 장소로 여겨졌고 그는 1821년 사망할 때까지 이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늘날 약 4,500명이 거주하는 세인트 헬레나 주민들은 애칭으로 세인트라 불리며 영국, 아프리카, 아시아의 다양한 유산을 가진 독특하고 다채로운 문화를 자랑합니다. 섬의 풍부한 역사는 건축물, 전통, 지역 관습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식민지 시대의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 세계와의 연결로부터도 형성되었습니다.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이 섬은 이웃들이 서로 이름을 알고 지낼 정도로 활기찬 공동체 생활과 느긋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합니다. 세인트 헬렌에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 섬에 접근하는 유일한 방법은 남아프리카에서 출발하는 길고 고된 항해뿐이었습니다. 2017년에 처음으로 공항이 개설되어 제한된 항공편이 제공되지만 예측할 수 없는 기상 조건 때문에 비행 일정이 자주 중단됩니다. 이로 인해 세인트 헬레나로의 여행은 여전히 도전적인 일이며 이러한 고립은 섬의 매력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인트 헬레나의 자연미, 역사적 중요성, 평온한 환경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울창한 언덕, 화산 봉구리, 아름다운 해안선으로 이루어진 섬의 극적인 풍경은 일상을 위한 멋진 배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 섬은 고유종이 풍부하여 자연 애호가들에게는 천국과 같은 장소입니다. 세인트 헬레나를 찾는 사람들에게 섬은 살아있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합니다. 나폴레옹의 무덤, 식민지 시대의 건축잔해, 초기 정착민들의 이야기는 섬의 정체성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역사적 뿌리에도 불구하고 세인트 헬레나는 공동체 정신과 현대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과거로 돌아가 역사를 느끼며 수세기 동안 크게 변하지 않은 고립된 낙원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소코트라, 초현실적 아름다움과 고대 전통의 섬. 예멘 해안에서 약 220마일 떨어진 인도양에 위치한 소코트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외계 같은 풍경을 가진 곳 중 하나로 자주 묘사됩니다. 세 개의 작은 섬을 포함한 소코트라 군도의 일부로 그 독특한 생물 다양성과 놀라운 풍경으로 두드러집니다. 약 6만 명이 거주하는 이 섬은 인도양의 갈라파고스라고 불릴 만큼 뛰어난 고유종을 자랑하는 고립된 낙원입니다. 섬의 생태계는 다른 어느 곳과도 달라 식물의 3분의 1 이상이 세계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소코트라의 가장 상징적인 특징 중 하나는 용혈수, 드라세나 시나바리입니다. 이 나무는 우산 모양의 수간과 나무 껍질에서 흘러나오는 붉은 수지 용혈로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온 듯 보입니다. 이 수지는 수세기 동안 약재, 염료, 향료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용열수는 소코트라의 놀라운 식물 생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일 뿐만 아니라 병 모양의 나무, 유향나무 등도 독특하고 역사적으로 귀중한 자원입니다. 소코트라 주민들은 주로 베두인족과 고대 아랍 무역상들의 후손으로 수세기 동안 상대적 고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은 땅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섬의 식물과 자연 자원에 대한 깊은 지식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들은 알로에 소코트리나와 같은 식물을 화상 치료와 같은 약용 목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섬 주민들은 또한 식량과 주거를 위해 현지 자원에 의존하며 기후와 환경이 그들의 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코트라의 고립은 고대 생활 방식과 언어를 보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소코트리어는 아랍어와 구별되는 독특한 세모로 현대적인 영향으로부터 크게 변하지 않아 섬의 역사에 대한 흥미로운 창을 제공합니다. 농업 방식, 어업, 건축 방법과 같은 전통적인 관습들은 세대를 거쳐 전승되어 왔습니다. 섬의 풍경은 그 식물군과 동물군만큼이나 독특합니다. 하얀 모래 해변, 거친 산맥, 동굴, 깊은 계곡을 자랑하는 소코트라는 사막 같은 지형과 울창한 해안 지역 간의 극적인 대비를 보여줍니다. 가혹한 건조 기후와 비교적 낮은 인구 밀도는 섬의 자연미를 보존하는 데 기여하여 자연, 모험,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매혹적인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소코트라는 매력적이지만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립은 섬의 문화와 환경을 보존하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경제 발전과 현대적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합니다. 섬의 인프라는 미비하며 주요 도로나 공항이 없어 이동이 어렵습니다. 2015년 작은 공항이 개설되어 예멘 본토에서 제한된 항공편을 제공하지만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항공편은 자주 중단되고 관광객 접근은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고립은 소코트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 보존되고 방해받지 않은 목적지 중 하나로 남아있게 만들며 관광이 지속 가능하고 비치매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2008년 소코트라는 그 놀라운 생물 다양성과 자연미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섬의 취약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보존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년 제한된 수의 방문객만 허용되어 소코트라는 여전히 손상되지 않은 보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소코트라를 방문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섬은 자연과 인간 문화가 수세기 동안 조화를 이루며 공존해온 장소를 경험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섬은 모험, 자연미,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생태계를 목격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 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섬들은 단순히 고립된 곳이 아니라 평화, 전통, 그리고 세월을 견뎌온 삶의 방식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고대 문화에서부터 순수한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섬은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세계를 엿볼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놀라운 장소들 중 어떤 곳이 여러분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가기 전에 아기 독수리를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모험에서 다시 만나요.